집값이 내년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저희가 요즘에 깔깔이 입고 이야기하는 그 유튜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대놓고 내년에 올라간다 이렇다기보다는 뭉뚱그려서 그런 암시를 자꾸 심어놓는 말들을 하죠. 그래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하락세는 거의 한 9개월 정도 됐죠. 그래서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냐? 부동산원에서 지표를 보면은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1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요. 문제는요, 천천히 떨어지다가 자, 이때는 빨랐는데 이때 왜 길어졌을까요?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그렇지만 5월 돼도 별게 없네 싶으니까 하락폭이 심해지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문제는 9개월째 하락 추세도 추세지만 이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직도 18년 말에서 그때 19년 상반기 이때 시장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언제부터 떨어졌냐? 11월부터 6월까지 떨어졌죠. 짧게는 5월, 길게 봐서 6월까지인데 그럼 몇 개월이요? 7, 8개월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2월, 3월쯤 되면은 슬금슬금 그래도 하락폭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락폭도 가속화되고 있죠? 거의 이제 9개월 다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딱 8개월이에요? 개월수가 아니고 월수로 따져봤을 때. 그럼 어때요?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이미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되죠. 자, 그런데도 아직도 전문가란 작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 이 사람 뭐예요? 여기죠. 수억 원 오른 주택가격이 몇 천만 원 떨어졌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락이죠. 왜 하락이 아니에요? 다만 정상화됐다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면요, 10억 올랐던 거요, 9억 떨어질 때까지는 아직도 떨어진 거 아니다. 계속 그래요? 아직도 하락장 아니다. 그럼 하락장이라는 자체가 언제 나와요? 그럼 10억 정점에서 샀다가 9억 잃은 사람들은 아, 나는 상승장에서 샀는데 잃었어 이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 다음에 여기 고땡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거 이따가 한번 더 깎게요. 거래 절벽 급매물. 그 다음에 강남은 오히려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바엑스 패밀리죠. 그 바엑스 패밀리의 역할들이 있어요. 예전에 직땡 거기서 맨날 사회화만 봤던 그 여성분은 월 마이너스 1000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맨날 학군 이야기하고 있고 맨날 이 사람은 뭐 얘기해요? 재건축, 재개발. 근데 강남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대요. 진짜요? 강남이 워낙 비싸니까 하락률은 높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락폭은 강남에서 제일 크게 나오고 있는데 7억 떨어지는 지역 강남 말고 어디 나와요? 반토막난 송도? 7억 떨어진 거래가 여러 개 나오는 거 강남 3구에서 나와요. 다른 데서 안 나와요. 또 누구는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일시적 조정자. 아까 그 위에 그분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사례가 과대표되면서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는 것. 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래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상승 거래가 거의 안 나오고 하락 거래가 되게 7억 한 건 거래된 거 가지고 엄청나게 언론에서 때려대니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지표도 저런 하락 몇 건 상승 거래가 안 나오고 지금 거래가 워낙 안 되니까 하락 거래밖에 안 됐는데 몇 건밖에 거래 안 됐는데 그게 되게 과대표돼서 하락폭이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은 그 전에 요거죠, 요거? 자격이 없습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산정 방법이에요. 자, 매매 가격 지수를 측정하는 우리나라의 기관은 세 군데가 있죠. 국가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그 다음에 민간기관인 KB 부동산 114. 자, 여기서는 각자 다른 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KB 가격지수는 쭉쭉 올라가는데 부동산원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요? KB 가격지수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부동산원은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지수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는 게 지들이 꽁꽁 숨겨놓고 KB나 부동산원처럼 아무나 받아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기본 산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변동 예시를 보면요, 기압 평균 변동률이에요. 4건이 거래가 됐다. 그랬을 때 1억 2억이 1억 5억이 거래가 됐다. 그러면요, 요 1억은 가격이 그대로니까 1.0배 하고 요 2억이 5억으로 올랐으니까 2.5배에서 가격을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어때요? 하락 거래 때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4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락 거래가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많아요. 7천으로 2개 거래가 되느냐, 이거랑요 더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더럽게 없어서 하나면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1.0, 0.7, 0.7, 1.0의 4분의 1제곱이죠. 0.836666 얼마 나오니까 837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경우를 볼까요? 요 경우에 1.0, 0.5, 1.0, 1.0의 4분의 1이죠. 0.841이 나온다. 하락폭은 여기가 훨씬 더 크죠. 거래량도 이쪽에 없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16.3%가 하락했다면 여기는 15.9%가 하락해서 오히려 하락폭이 작게 나온다.
여기까지 보시면 뭐예요? 거래량이 적으면 과대표되는 몇 개의 하락 거래가 있더라도 하락폭은 줄어들기 마련이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왜 하락폭이 가속화될까요? 그만큼 하나하나의 거래가 하락폭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수 측정 방법만 봐도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과 교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냐. 배우시는 학생분들이 뭘 보고 배우시겠냐. 거기 가서는 다른 걸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여기선 선동하려고 다르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죠. 18년 하반기에서 19년 상반기 느낌이다. 18년 하반기 하락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언제 시작했어요? 이번에? 22년 1월. 그럼 이때 거의 끝물장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폭이 가속화되고 있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때랑 비교해 볼까요? 2018년 7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최소로 떨어졌을 때가 1778건이고요. 그 다음에 1593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요때부터 하락장 시작해서 요때쯤 마무리됐죠. 거의 뭐 6월부터 다시 올랐다고 보면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떨어졌다. 그랬을 때 거래량이 안 나와도 1400건은 나왔고요. 그것도 2월은 거래량이 적으니까 거기다가 하락 기간도 적었고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살아났죠. 지금 보면 어때요? 거래량. 자, 8, 9월은 아직 집계 안 됐다고 치고 7월에 644건으로 역대 최저. 자, 820건. 1000건대의 거래량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18년대 말 같은 상황은 아니죠. 그 다음에 금리도 보면요. 기준금리는 18년대 말 어떻게 됐어요? 17년 11월에 1.5 됐고 18년 11월에 1.75 됐죠. 지금 기준금리 얼마? 근데 문제는요. 이때는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넣고 있었죠. 왜?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막 억지로 억눌러도 다시 튀어나온 두더지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상황이 돼요? 또 시중금리도 보면요. 이때 보세요. 11월에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시중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이죠. 이때 4% 안 나왔는데 지금 가계대출금리는 4.5까지 나왔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보면 뭐라 그래요? 내년까지 빠진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서 6명의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된다. 그리고 하반기까지가 2명이란 말이 있는 걸 보면은 6명은 뭐예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시장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거고 뭐라 그래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냉각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적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내년 상반기까지만 떨어진다. 떨어져봤자 그것도 하락이 아니라 조정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집값은 금리가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3년 이상 떨어진다. 이분은 그 전부터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했고 요 3명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집값이 올해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어요. 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핑계가 필요하죠. 아,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와서 금리 이야기를 하자. 근데 지금 떨어질 걸 예측했던 사람들은 다 전부터 금리 이야기를 했어요. 예측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말 바꾼 인간들 말고. 적어도 작년엔 예측했어야 되죠. 진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면 코로나 터졌을 때 이 거품을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이미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냐. 내년 7월에 인하 전환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을 한다. 내년 금리 4.6%까지 인상 예상된다.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하고 내년에도 계속 인상을 한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예요. 금리는 속도, 방향은 공급. 반대죠. 방향은 누가 결정해요? 이 물건이 굉장히 인기가 있겠다 없겠다는 공급자가 결정해요? 수요자가 결정해요? 허니버터칩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 이거 수요가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회사에서 결정한 거예요? 방향은 이게 인기가 있어서 엄청나게 잘 팔린다. 그 방향은 수요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요, 수요가 예를 들어 허니버터칩을 엄청나게 산다. 공급이 도움을 줄 수는 있죠. 많이 만들어내면은 못 구해서 안 달라는 경우 없고 많이 안 만들어내면은 되팔림들 생겨나는 거고 많이 안 나가서 사람들이 못 구해서 죽겠는데 새로운 시리즈 하면서 막 그거는 수요가 이미 몰린 다음에 공급이 결정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금리가 속도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금리가 속도에 영향을 준다. 왜 틀린 말이 아니냐? 속도가 무슨 뜻이죠? 우리 수학 배우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속력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공급은 방향을 결정하지만 금리는 속력과 방향을 동시에 결정한다. 맞는 말씀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금리는 속도고 공급은 속력이다. 하락장 때 공급이 많이 들어오면 악셀 밟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장 때 공급 조금 들어오면 천천히 밟는 거죠.
반대로 상승장 때 공급 조금 들어오면 악셀 밟는 거고, 상승장 때 공급이 많이 들어오면 억제가 되는 거고, 저게 속력에 영향을 주는 거고, 금리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본인이 금리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공급 프레임 잡고 있다. 공급 프레임 잡는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서울 아파트 입주량. 공급의 핵심은 뭐예요? 입주죠, 입주. 몇 년 뒤에 분양. 자꾸 뭐 분양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입주죠. 그래야지 입주가 진짜로 그들이 말하는 부동산의 실물 자산인데, 분양권은 실물 자산 아니에요. 권리를 보장하는 거지. 그랬을 때 입주량을 보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2008년 입주량 늘어났죠. 근데 이때는 더 많았던 2003년, 2004년에 어땠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시기 2010년, 11년, 12년, 13년, 올라가던 14년, 16년 이럴 때보다 많아요? 18년, 19년, 20년, 21년보다 많아요? 떨어지는 22년은 물량이 많아요? 건설사가요. 뭐하고 있다? 물론 박리가 되면은 박리 담해를 들어가겠죠. 근데 박리가 아니라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을 줄이죠. 예를 들어서 10억 만드는데 2억 이득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원가 까라, 분양가 상한제 때려라 해가지고 1억밖에 이익을 못 봐요. 그러면 1억 이익 보면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미분양이 나서 손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1억씩 막 손해가 한 채당. 그러면요, 요때부터는 공급을 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공급을 줄인 거고, 살아날까 치다가 유로존 터지고 공급 줄인 거고,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지금도요, 어때요? 계속 하다가 공급을 줄인 이유는 뭐예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결론 뭐예요? 내년에 다시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매입하고 인증샷 찍어라. 내년엔 다시 오른다라고 조장하면서 지금 팔아치울 생각 하지 말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